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리플 XRP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지목됐던 1.1달러를 시원하게 돌파해내면서 반등의 계기가 제대로 만들어진 것인지 그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리플이 갑자기 의미 있는 흐름을 보이는 이유를 딱 이거다 이렇게 찝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리플 주변을 둘러싼 호재성 소식들이 하나둘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최근 공개석상에서 다시금 리플사의 소송 승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면서 분위기를 환기시켰다라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잇따른 파트너십 체결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이 글로벌 250대 핀테크 기업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도 리플의 기술력이 다시금 인정받은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포브스 선정 세계 400대 부자 명단에 리플의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라센과 제드 맥케일럽이 함께 포함된 것도 리플의 현재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리플사가 최근 잇따라 보여준 기술적 경쟁력과 호재성 이슈들 잇따르는 상황에서 다시금 구글과의 파트너십 이슈가 떠오른 것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구글과 XRP 파트너십 이슈는 2018년쯤부터 반복적으로 거론돼 왔던 부분인데 최근 해외 마이너 매체들을 중심으로 다시금 구글 파트너십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만약 성사된다면 XRP가 6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희망회로까지 가동이 된 상태인데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몇 년째 상황만 조성되면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시세 전망과 관련 이슈들을 먼저 살펴본 뒤에 비트코인 시장 전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리플 소송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잇따르면서 XRP 홀더들 사이에서는 시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XRP가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지목됐던 1.1달러를 시원하게 뚫어내면서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XRP는 10월 10일 오후 현재 1.21달러에서 거래되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다시 솔라나를 밀어내고 6위에 올라선 상태입니다. 리플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인 라케쉬 우페드히에는 XRP가 50일 단순 이동평균 1.09달러 오버헤드 저항을 제거하면서 1.41달러까지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XRP USDT 페어 가격이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1.03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100일 단순 이동 평균인 0.92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리플은 최근 잇따른 생태계의 확장 능력을 보여주면서 기술력에 있어서는 나름의 탄탄한 입지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리플은 일본과 필리핀, 태국의 송금 결제 서비스를 위한 ODL 채널을 일본에서 개설했고 부탄 중앙은행과 CBDC 시범 도입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프라이빗 레저 기술 역량을 다시금 입증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은 CB인사이트 선정 글로벌 250대 핀테크 기업에 선정되는 영예까지 안게 됐습니다. 250대 기업을 19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영역별로 분류해서 선정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크립토커런시 카테고리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리플은 페이먼트 프로세싱 네트워크 부문에서 선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크립토 베이스이긴 하지만 이미 국제 글로벌 송금의 중심에 선 리플의 위상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리플의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라센과 제드 맥케일럽은 포브스 선정 미국 400대 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라센은 60억 달러, 맥케일럽은 30억 달러로 신흥 재벌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들 재산 가운데 많은 부분이 XRP 시세 상승, 가치 상승으로 인한 것이어서 리플의 성장세를 거꾸로 이들의 재산 규모를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호의적인 상황에서 최근 XRP 시세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 부분은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또다시 소송 승리를 단언했기 때문입니다. 갈링하우스는 XRP 레저 개발자들의 연례회의인 에이펙스 XRP 레저 디벨로퍼 서밋에 참석해서 다시금 리플의 소송 승리를 단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중심으로 갈링하우스의 이 같은 발언 상황이 있었다라는 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리플이 소송에서 이기거나 합의 수준으로 잘 마무리가 된다면 XRP는 지난 시간 동안 억눌렸던 시세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XRP가 $10 간다, $50 간다 이렇게 수치만 다를 뿐 폭등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등장한 이슈가 바로 구글 파트너십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구글페이가 XRP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 구글 입장에서는 안드로이드 인기가 높은 중남미와 인도 등의 지역에서 글로벌 송금과 관련해서 더 입지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고, 리플 입장에서는 세계 최고 빅테크와 손을 잡으면서 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2018년부터 잊을만 하면 반복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히 리플이 머니그램과 파트너십을 맺게 됐을 때 그 전후로 이제 남은 건 구글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루머처럼 또 전망처럼 퍼져나가면서 누군가에게는 논리적인 분석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회로의 일환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고전적인 이슈가 이번에 다시금 해외 마이너 미디어들을 중심으로 재포장되고 있는 건데, 아예 구글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 XRP가 $60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수치까지 적시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립토커런시 뉴스룸의 경우에도 과거 기사를 거의 비슷하게 작성해서 다시 보도를 했는데 마지막 문단이 재밌습니다. 구글과 리플 양사 모두 서로의 기술력을 제공하면서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 XRP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설사 XRP가 $600를 찍지 못하더라도 올해 연말에 투자자들에게 건강한 수익을 만들어줄 가능성은 무척 높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라기보다 만약에 이러저러 한다라면 이런 가정에서 출발한 뇌피셜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홀더들 입장에서야 제발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특성 데이터 중심의 전망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55,000를 회복하면서 순조로운 항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55,000를 안정적으로 지지받을 경우에 그 다음에는 전고 돌파에 나설 것이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동의하는 부분이어서 현재로서는 이 $55,000 구간 주변 매물대를 잘 소화해내고 온전하게 지지받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봉 차트에서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비트코인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걸 잘 지지받으면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더 높아진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시세와 관련해서는 지금보다 최소 30% 이상은 더 올라야 적정하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가장 큰 디지털 애셋 매니지먼트 3IQ의 CFO 그렉 포스가 비트코인 매거진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그는 비트코인은 현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값이 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근 헝다그룹 사태와 통화정책에 관심이 없는 캐나다의 무책임한 정치인들,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가볍게 여기는 미국 정치인들, 이런 상황들 때문에 현행 통화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는 확신이 더 강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이 점진적으로 거시적인 자산, 마크로 에셋으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DK 캐피털 매니지먼트 CEO인 브라이언 켈리는 비트코인은 최근 미국 미디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한 부채 한도와 높은 인플레이션 등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면서 지난 30일 연속으로 비트코인과 석유의 상관관계가 사실상 긍정적이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가능성이 강세장을 만들었다라고 확신한다면서 이 두 가지 모두가 비트코인을 향한 순풍으로 작용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SEC의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인 블록파이가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신청서를 SEC에 제출했습니다. 이 펀드는 승인될 경우에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블록파이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라는 이름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10월에는 비트코인 선물 ETF 4개 상품 출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청 순서에 따른 승인 여부 결정 타임테이블이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쉐어스가 10월 18일, 인베스코가 10월 19일, 발키리와 바네크가 10월 25일입니다. 만약 가장 긍정적인 상황으로 4개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모두 승인이 된다면
11월에 일정이 잡힌 상품 역시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갤럭시가 11월 1일, 어드바이저 쉐어스가 11월 3일로 승인 여부 결정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이미 수십 개가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여서 과연 미국 SEC가 어떤 결정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내리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컴퓨터 제조회사인 델의 설립자 마이클 델이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이 저평가됐다라고 말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순자산 533억 달러를 가진 마이클 델은 최근 타임스의 뉴스레터 딜북과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델은 블록체인은 회사의 인프라 비즈니스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기술이다. 실제 델은 데이터 스토리지와 기타 서비스를 판매해서 2분기에 84억 달러 매출을 올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트코인이 과소평가됐는지 과대평가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마이클 델은 비트코인 얼리 어답터였습니다. 무려 2014년에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였지만 당시에는 수요가 워낙 낮다 보니까 2017년 결국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했습니다. 워낙 시대를 앞서가다 보니까 수요 공급의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즘 비트코인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락장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시장의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시간과 시장의 시간, 일치 지점들 잘 찾으셔서 의미 있는 결과 얻어내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